아유, 어디 가니, 정말. 그냥 오염하는 개구리 완전. 어떻게 위해서 내려오는 물인데 이 배수지물인데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주 나중에 또 놀러 오시면 저기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그림이 제일 나요. 세 군데 있는데 와,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산 네. 앞자락 아래에 이렇게 있네요. 와, 이 밑에 장독 만들면 최고겠다. 이 소나무 밑에. 와, 여기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 평창에 있는 산마늘하고 능계승마 대가를 찾아왔습니다. 원조이십니다. 전국에서 교육 맡아서 하시면서 쭉 재배를 오랫동안 해오신 산마늘의 원조를 찾아왔습니다. 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마늘로 전국의 재배부터 관리까지 모든 걸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여기 이쪽 지역이 가장 느린가요? 수확 시기가? 전국에서 최고 늦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 예. 때문인 거죠. 이제 여기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또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상대적으로 산마늘 특성에는 그 일교차가 크니까 맛과 향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아, 네, 그 그런 강점이 있구나.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출하 시기는 전국에서 최고 꼴찌라고 보시면 최고 늦지만 맛과 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이제 뛰어나다. 예. 그게 강점인 거네요. 예. 그래요.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주셔갖고 이렇게 그냥 먹었는데 그럼 뭐 산 밑에서 그냥 자연으로 재배되나 봐요. 예. 약한 없이. 예. 와, 일단 뭐 진짜. 약이랑 거는 일치 안 하고 네. 단지 이제 거름은 12월 달에 한 번 주는 걸로 끝입니다. 이게 다른 작물 대비 이게 재배하기가 수월한가 보네요. 쉽고 손 많이 안 가고. 꼭 그렇진 그렇다고는 않아요?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까지가 약 한 3년에서 4년 걸려요. 아, 그렇구나. 이제 거기서 씨를 뿌려서 다시 그 모종을 키워서 이렇게 출하되기까지 그 과정은 한 6년 정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오래 걸려요.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그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그냥 계속 나는 거죠. 예. 아, 그러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네.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하는 것, 뭐 농약을 친다든지 네네.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빨리 상합니다. 아, 오히려 얘는 냅둬야 되네요, 자연으로. 예. 왜 그러냐면 얘는 결국에는 산에서 내려온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있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네. 예. 일반 주는 비료 같은 걸 안 주는 게. 예,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더덕 같은 거를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밭에서 키우면 한 3년 지나면 썩습니다. 근데 산에서 키우는 것들은 뭐 30년이고 뭐 그 이상까지 가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와. 특히 그 산채류들은 네. 다 그런 성질을 갖다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재배하신다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자꾸만 보면 꼭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산나물 하면 한식에서도 제가 네. 이제 한식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해갖고 지금 건나물이든 산나물을 제대로 자연으로 재배한 거를 이렇게 채취하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싶어갖고 제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모범이 될 만한 농가가 이제 대표님 농가인 것 같아갖고 제가 찾아뵀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저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네. 조금 오랫동안 키우고 또 재배 강의도 다니다 보니까 네. 조금 나름대로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산채류를 갖다가 재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 네. 자생지는 어떤 거 산에 한 3년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뭐 예를 들자면 오미자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 곰치 그다음에 산마늘이 강원도 그 오대산 쪽에 가면은 자생지가 있어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는 뭐 울릉도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들어봤어요. 예. 내륙 육지에서도 많이 자라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네네. 남미 쪽, 그 캐나다 쪽도 다 전국 어.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된 명문인지 네네. 그 명이나무라고 해가지고 울릉도에서 그 유래했다 그러는데 원래 본명은 산마늘이에요. 아, 산마늘이 본명이군요. 예, 본명이고 어. 명이나무는 가명인데 이게 꼭 아. 역전된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울릉도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울릉도 명이가 아니고 내륙에서도 많이 자라던 작물입니다. 이게 원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럼 계량종인가요? 이게 두 가지고 하나 잎이 넓은 게 있고 뭐 좁고 길고 있다는. 산마늘의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추운 지방 내륙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통상적으로 울릉종, 내륙종,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아, 네. 근데 울릉종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종류를 울릉종이라 그러고 내륙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산마늘 잎이 좀 큽니다. 덩치가 아. 크고. 근데 내륙종은 오대산을 비롯해서 설악산 이렇게 이 좀 높은 고지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종류를 갖다가 내륙종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토종이라고 보시면, 근데 이것도 토종은 토종인데 네. 토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개 다 이렇게 재배를 해봤었는데. 네. 그 몇 년을 키워야 된다는 게 지금 이게 한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요? 예. 얘가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포기가 분할이 되면서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늘 쪽 벌듯이. 네네네. 예, 벌듯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오. 그래서 이게 뭐 무한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한 포기에 보통 심을 때 3개씩 심거든요. 4년 네. 이상을. 근데 3개씩 심었을 때 한 3년 지나면은 10개 남짓 이렇게 벌어요. 그럼 10개 안 버는 것도 있지만 네. 하여튼 많이 벌었을 때 한 10개 벌고, 그 이듬해부터는 차츰 또 숫자를 늘려가가지고 이렇게 버는데, 하여튼 5, 6년 지나면은 한 20개 정도, 20개, 30개 정도 되고, 그 이상 되면은 이 중간에 먼저 놨던 건 썩습니다. 썩어요. 참 알고 키워야 되는 쉬운 게 없네. 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크게 네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이 볼 때 뭐 자연산 산마늘이다 뭐 안 그럼 뭐 하우스에다도 키우기들도 하나요, 재배를? 예, 합니다. 근데 하우스에다 키우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이 하우스,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더운 지방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우스에다 키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 키우냐면은 그 12월 달 하우스를 전부 다 개폐를 시켰다가 눈비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2월쯤 되면 다시 비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잠깐 가온에서 다시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다시 열어놓는 거죠. 네네. 그렇게 재배를 해야지 오래 견디지, 그냥 비닐 씌워놓은 채로 재배를 하게 되면 다 상이 썩어버려요. 네, 그게 하우스 재배고, 물론 이제 산채 연구소에서 뭐 촉성 재배, 그 다음에 이 작기를 늦게 해가지고 재배하는 뭐 만성 재배 이런 것도 연구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산마늘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한번 이게 캐지 않습니까? 캐면은 캐가지고 다시 심었을 때 제자리를 찾는데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매년 수확을 해야 되는 농부 입장에서는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촉성 재배라든지 만성 재배라든지 이런 거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구나. 비닐하우스 재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수확하고 나서 열어놨다가 이제 겨울에도 계속 열어놨다가 2월 초 내지 한 1월 말쯤 돼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수확할 때까지 가온을 하는 것. 그 상태가 비닐하우스 재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나면은 반드시 또 열어놔야 돼요. 완전히 오픈을 시켜놔야 돼요. 이거 어디다 키우냐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르네요, 관리법들이. 예, 자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산 밑에나 뭐 이런 쪽에 심어진 산마늘들 보면 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텃밭에다가 조금 관리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는 심어놓으면 매년 이렇게 그냥 두면 올라온다 그러길래 예, 세상 좋겠다 해갖고 이제 제가 한 50개 정도 갖다가 이렇게 아는 분 심으시라고 드렸더니 올라왔다고 그거 따먹고 또 그걸 나눠서 올라왔으니까 쪼개서 또 심으면 늘어나냐 이래가지고 근데 3년 동안 건드리면 안 된답니다. 보시면 그걸 따먹으려고 했으니 1년 만에. 찍어보세요 여기를. 와 이렇게 이게 영어로 포기수가- 줄기가 예, 약 한 20개 이상 되는데 네. 요렇게 포기가 10대공 이상 벌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아, 한 입만 따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얘가 뭐 영양분도 흡수를 하고 네. 그 내년에 다시 이제 클 준비를 얘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다 따버리면은 얘가 광합성이라든지 양분을 받아들일 길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입만 따는 거고, 산마늘에 있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 그 수확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 잎 수확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요 줄기 수확이 있거든요. 아, 줄기 수확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네. 밑에서 줄기를 꺾는 꺾는 방법. 부분은 3cm에서 5cm 정도, 이 정도 이제 절단하는 방법인데, 네. 이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한 포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폭이에요? 예, 한 포기가 버린 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절만 하시는 거예요. 절반.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놔두고. 줄기 수확일 경우에. 아. 물론 잎수확일 때는 한 잎씩 다 따면 되는 거고요. 아, 네. 예. 그 중요한 포인트네. 예. 그러니까 한 그거- 3년은 그대로 둬야 되는 거죠? 따지 말고? 2년 이상. 2년 이상은. 근데 이제 단 뭐냐면 어. 4년 이상 된 종근을 심었을 때. 아, 그 예. 조건이 전제하가 또 있구나. 그게 되고 씨를 뿌리면은 보통 4년 이상 키워야지만, 보통 3년 지나면서 또 옮겨 심기도 하는데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씨를 뿌렸을 때. 그럼 모종을 살 때도 그럼 보통은 최하 3, 4년 된 모종이어야 되는 거네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네. 4년 이상 된 정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 4년 오. 이상, 3년 차부터 얘가 씨를 뿌린 지 3년 차부터 분화를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눠진 거는 4년 이상 된 거라고 보면 되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이게 네. 보통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네. 뭐 10년근이다, 뭐 8년근이다, 12년근이다 이렇게 써놓은 네네.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는 4년이 지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다시피 분화를 해요. 나눠져요. 네. 그러면 이게 4년근이라고, 4년근 이상이라고 쳐야지 맞지 12년근, 10년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한 대궁이 그렇구나. 나눠지니까. 그렇구나. 잘못된 방법들이에요. 아, 참 제가 진짜 원조의 대가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렇지 아, 않고요. 신뢰가 딱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맛이 네. 약 하나 안 치고 이렇게 깨끗한 청정 네. 지역에 산 밑에서 이렇게 자연으로 키웠다는 거고요. 예. 제대로 된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관리하고 한 거라서 모종도 모종이지만 저는 이걸로 이제 요리를 할 때 얼마나 더 뛰어난 그 기본의 맛에 충실한 재료들이 될까 그게 너무너무 설레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그 기존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우리 것도 먹었다 다른 데서 가서 먹어보고 그러겠죠. 이런 분들 있어요. 다시 근데 다 꼭 다시 돌아오시네. 돌아와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향이 이제 오시거든요. 제가 또 먹어보니까 정말 무엇보다 식감과 향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맵지 않은 알싸한 마늘 향이 너무 좋네요. 입안에서도 지금 뭐 매운 마늘 먹고 난 잔 그 불편함이 전혀 없으면서 식감도 좋고 정말 원 재료가 너무 좋으면 크게 음식을 뭐 맛을 조미료를 가미 안 하고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원 재료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거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산마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네. 조금 별개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상태에서 이 어린 것만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근데 산마늘은 다 열인데? 어떤 작물이든지 마찬가지로 이거 좀 더 커야 돼요. 아, 예, 조금 제대로 커야지만 제 맛과 향이 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어릴 때는 이게 좀 어린 상태인데 앞으로 약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 이제 수확 시기가 도래를 하는데, 너무 어린 거를 먹으면 아무래도 풋내 난다고 그러는데 풀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부분들은 이게 예. 크면은 뻣뻣하고 이럴까 봐서 열인 게 식감이 좋아서 그런데 이게 자연으로 키운 예. 거는 커도 열이잖아요. 지금 예, 식감이 예. 부드럽고 예. 제가 이 먹어보니까 그래요. 상태보다는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이 더 들어가요. 먹을 것도 있고 예.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장아찌를 담글 경우에는 약간
좀 뻣뻣한 상태에서 담그는 게 더 훨씬 맛있어요. 아, 네네네. 어떤 무슨 말씀인지 거든지 알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예. 겉절이도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죠? 돼요. 네. 이거 장아찌랑 겉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철에 나오는 봄나물들이나 이런 채소들을 활용해서 겉절이랑 장아찌를 해갖고 이제 김치도 담가 먹어요. 네. 제가 그 뭐 연구에 우리 이제 아, 평창군 연구에 좋습니다. 회장을 뭐 한 10여 년 동안 했었는데 와. 그때 다 그다음에 장아찌 네. 이제 요즘은 뭐 이걸 또 가공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분말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여름 뭐 좋은 채소들 막 나올 때니까 이제 이렇게 제철에 나오는 것들로 겉절이 해갖고 드시면 뭐 이제 예. 묵은 배추들 뭐 이제 맛없고 이제 요즘 배추 농사가 쉽지 않아서 다 물르고 이래서 애로가 많은데 이런 것들로 겉절해서 그때그때 맛있게 별미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잘 만들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네. 또 단점이 다 좋은데 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오래 보관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겉절이로 그때그때 이제 해서 드시는 걸로. 아니요. 냉장고라든지 저장고에 너무 무한정 둘 수가 없잖아요. 아, 그 보관 기간이 약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요 상태로요? 예. 아, 가공 안 하고 요 상태로? 예, 그러면 괜찮죠. 대표님. 그때그때 해서들 이제 뭐 소량으로 해서 저장고에 드시면 이제 되니까. 온도를 적당히 맞추면 네. 그 약 한 1개월에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분들은 그냥 사셔서 바로 겉절이 해서 드시고 또는 뭐 제일 전 좋은 부쳐 거는, 드시든 예, 하고 장아찌 담으시고. 예, 제일 좋은 거는 삼겹살 사서 그냥 쌈으로. 드시는 게 최고예요. 와, 대표님 저 지금 저거 해요. 제가 장 전수 받잖아요. 사라져가는 네. 전통장. 지금 이제 비빔장 볼이 넣어갖고 그 당뇨 환자들한테 너무 좋고 그런데 그 사라져가는 비빔장을 했는데 쌈장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로 해서 네. 싸움 드시면 딱이다.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대표님이 발전시키시려면은 네. 산마늘 분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분말을 조금 첨가하셔도 맛이 아마 오, 많이 장 들어있거든요. 맛이 또 다르게.